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미국 경제 올해 과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착륙으로 할 것인지 이 불경기 논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는 이 정부 당국의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연착륙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대로 호경기, 호황이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클상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소프트 랜딩, 스무스하게 안정이 되는 걸 갖다 연착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뭐 정책 당국자들은 이 연착륙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7.9%까지 2월에 급등을 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내일 나오는 3월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8%를 넘어서서 경제 전문가들의 일부는 8.4%까지 치솟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휘발유 값도 급등도 조금 약간 내림세는 전략 비축유 방을 비롯한 몇 가지 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 이런 것 갖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휘발유 값은 그보다도 또 국제유가는 이제 $10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휘발유 값은 뭐 고작 한 2센트, 1센트 뭐 일주일에 그 정도밖에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에 4.18에서 4.11로 0.07%, 0.07센트나 내려갔기 때문에 내림세를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또 급속히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5.76이나 되니까 그야말로 큰 그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물가 잡기로 해서 올인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두 가지를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째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이 가속도를 내겠다. 5월 4일인가 이제 그때의 5월 회의를 여는데 이때는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이제 파격 단행하는 그런 금리 인상 조치의 속도를 낼 것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5월부터는 지금 평년보다 2배인 그 9조 달러까지 불어난 자산을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줄이는 그런 긴축에 착수를 합니다. 이제 시중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것인데요. 이미 골드만삭스는 한 달에 한 1,000억 달러씩 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그 변화는 아니어서 이게 서서히 연착륙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격은 물가를 잡으려면은 디맨드와 서플라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이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수요는 팬데믹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급증한 반면에 공급난 같은 것은 계속 좀 느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제 공급이 더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오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지는 금리, 돈을 덜 빌리게 해서 덜 쓰게 하면은 적어도 미국 내 국민들의 그 수요, 디맨드를 조금 냉각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물가를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여서 이제 연준이 물가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고 이제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 나오는 CPI 말고요. 연준이 더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물가 지수가 PCE라는 게 있는데 이게 6.4%이거든요. 7.9%보다는 좀 낮게 나와 있는데 요걸로 올 연말까지 4.7%로 낮추겠다라고 기준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매년 2%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뭐 그거보다 2배 이상 한
상당히 낮춰도 그렇게밖에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고요. 내년이나 이제 대지 한 2.3%까지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라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물가를 잡는데 금리를 연쇄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소비 과열을 좀 둔화시키고 냉각시켜서 수요 공급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시작해서 그만큼 이제 물가도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것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물가는 못 잡고 이제 오히려 소비나 또 성장을 둔화시키고 심지어는 고용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연준은 이런 물가 잡기에 분명히 연쇄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좀 냉각시켜서 분명히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점을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에는 역시 강력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력한데, 한마디로 봐서 지금 일자리가 열린 잡 오프닝이 1130만 개인데 실업률에 따른 실업 인구는 63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개가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고용 시장이 튼튼하면은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급속한 소비 냉각에 따른 불황이나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주목되는 게 이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거든요. 12여 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5.08%까지 지금 30년 고정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신청, 특히 재융자 신청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41%인데 재융자는 62%나 1년 전에 비해서 급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2007년과 같은 묻지마 모기지 융자가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붕괴나 금융위기 또 불경기로 악순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연준과 백악관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경제 분석가들이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여건 때문에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네, 물가를 잡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맨드와 이 서플라이 두 양쪽의 균형이 좀 맞아져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수요, 지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수요입니다. 미국민들의 씀씀이나 미국민들의 물건 요청 같은 것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요는 연쇄 금리 인상으로 분명히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도 기본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는 올리고 그러면은 분명히 돈을 덜 빌리게 되고 돈도 씀씀이도 좀 줄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디맨드는 통제가 되는데, 서플라이는 이 연준을 비롯해서 백악관이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네. 공급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물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갖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거 언제 끝낼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상해나 상하이 같은데 이 팬데믹 때문에 또 셧다운을 시키는 락다운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여전히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내 컨테이너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공급에 애를 먹었었는데요. 컨테이너가 조금 진정되는데도 역시 미국 내에서도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트러커들이 아주 태부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항구나 그런 데서 일하는 인력도 이민자들이 갑자기 다 막히는 바람에 모자라고, 또 트러커들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월마트에서는 트러커 초임이 11만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실어나를 사람도 없고 하역할 사람도 없고, 이것도 이제 미국 내 요인도 통제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서프라이 공급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물가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내년에는 2.3%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올 연말 4.7%, 내년 2.3%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러시아하고 지금 공격을 우크라이나 공격을 재개할 또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그 공급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어. 자칫하면은 뭐 결국은 올해 그렇게 불경기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경고장을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이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언론들은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불경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점수를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좀 강력한 측면이 있고요. 네. 미국민들이 그 정부 지원을 받고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정부 지원이 끝난 다음에 계속 쓰고 있어서 저축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1조 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실 대출이 없는 주택 모기지도 이게 아주 강점의 하나입니다.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경제 펀더멘털리 괜찮다고 그러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그래도 살만하면은 경착륙 불경기까지 가는 사태는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연준이나 백악관이 이 팬데믹 경제를 한번 다뤄본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기를 이미 확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도 이 불경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유연성,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조짐이 이상하면 즉각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로 180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연준의 유연성이나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9천억 달러나 갑자기 또 취임하자마자 이제 성사시킨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분명히 그런 최악의 사태로 경착륙시키는 그런 경착륙하는 사태만큼은 피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이 좀 평가를 하는 것을 볼 때는 일반 그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그 경착륙 사태만큼은 좀 피해갈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옛날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